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엄마표와 시험용 영어가 완전히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전혀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진지한 얘기는 무거운 주제? 글쎄요. 엄마표 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냐면 나중에 고학년대에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혹시나 학원이나 시험용 영어를 엄마표 하는 아이들이 못 따라갈까봐, 그래서 실력이 확 떨어질까봐 걱정이다라 하는 이런 게 되게 많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이런 걱정을 왜 하시는가 봤더니 엄마표하고 시험용 영어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쉽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엄마표와 시험용 영어가 완전히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전혀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따로 관계가 없는 거겠어요? 다 100% 연결돼 있어요. 자, 봐보세요. 엄마표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예요? 언어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원서를 엄청 읽잖아요. 그리고 흘려듣기로 귀 뚫고 소리에 익숙해지게 하고 듣게 하기 위해서 영상도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엄마표를 정말 일찍 시작한 아이들은 정말 태교 때부터 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태어나면서 누워있을 때 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 10년 이상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영어가. 얘네들은 머릿속에 이미 그냥 몸에 박혀. 그리고 늦게 시작하는 경우, 뭐 늦는다고 해서 늦는 것도 아니에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시작해도 늦는 건 절대 아니에요. 1학년도 아주 훌륭한 시기예요. 그리고 심지어 초등학교 뭐 3학년, 4학년 때 시작해도 늦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그런 시기 빼놓고라도 엄마표 진행되면 원서하고 영상이나 오디오 같이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원서 봐보자고요. 엄청난 양의 원서를 어떻게 돼요? 쏟아 붓듯이 읽게 돼요. 계속 읽게 돼요. 근데 이게 책을 읽는다는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책을 읽는다는 게 뭐예요? 스토리를 보는 거잖아요. 스토리를 보고 문장을 읽는 거죠. 문장을 읽고, 그리고 또 그 말은 뭐냐면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게 되는 거잖아요. 뭐 모르는 단어 나올 수 있지만 원서 읽게 하는 애들은 특징이 뭐예요? 전체적인 흐름에서 스토리 기승전결해서 스토리 유추하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이런 유추 능력은 그림책 볼 때부터 꾸준하게 이어져 생기는 거예요. 그림책 볼 때 생기고, 그 다음에 책 보면서 생기고, 영상 보면서 그 영상들 흐름 보면서 저 얘기 하는가 보다. 이게 다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책 읽기에서 이게 굉장히 유추능이 엄청나게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용, 쉽게 말하는 시험용 영어로 가볼게요. 근데 시험은 솔직히 중학교 때부터 보는 거잖아요. 중학교 때 가기 전에 엄마들이 벌벌 떠는 게 뭐예요? 문법이잖아요. 독해잖아요. 이거 왜 걱정하시는 거예요? 책으로 훈련된 아이들은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물론 뭐 엄마표 한 아이들도 그렇다고 해서 문법을 안 해야 되냐, 이거 아니에요. 엄마표 한 아이들도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문법 책 보고 가야 돼요. 왜냐? 아이들이 문법 용어를 이해를 못해요. 용어를 이해를 못해, 애들이 문법 어려워하는 경우가, 이게 용어를 이해 못해서 어려워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정확하게 보고 들어가면 중학교 들어가서 수업 시간에도 결국은 배워요.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들이 뭐 하시겠어요? 다 알려주지, 다시. 그러면 얘네들은 또 배우는 거예요. 봐보세요. 영어 원서 줄줄 읽으면서 문법도 어느 정도 머리에 잡혔어요. 이게 애들이 문법 용어로는 설명을 못해. 뭐 시험 문제가 나오면 문법 용어로는 설명을 못해. 이런 애들 특징이. 근데 맞아요. 왜 맞냐? 아니, 얘네들이 아침밥 먹듯이, 아니, 마침밥 먹듯이 표현 이상한데, 밥 먹듯이 진짜
영어책 원서를 보내드린대.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다고. 제가 밥 얘기했으니까 이 밥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어요. 이 말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나가 밥을 먹어요. 답이 뭐예요? 나는 밥을 먹어요. 나가 밥을 먹어요. 은은이가 나는 밥을 먹어요. 누가 들어도 그냥 이거 나가 밥을 먹어 이상하잖아. 이게 영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니까요. 아닌 것 같죠? 똑같이 적용돼요. 책으로 내내 봐왔던 문장하고 책 그 엄청나게 그 책들의 내용하고 이게 시험에 나온 거하고 틀린 게 뭐 말이 이상한데? 얘는 그냥 왜 틀렸어? 아, 얘 그냥 틀렸는데 뭔가 말이 어색한데? 이러면서 맞는 거예요. 이게 원서 읽은 애들은요, 설명하려면 되게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문법용어로 딱딱딱딱 하지 않는 이상. 근데 틀린 거야. 이제까지 보고 들은 거하고 뭔가 다르거든. 이게 엄마표의 힘이에요. 이게 솔직히 시험 엄마들이 어휘 책이나 뭐 어휘서나 독해 문제집이나 이렇게 그 독해 문제집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니고 독해 문제집으로만 공부를 하는 아이들과 원서를 보면서 하는 아이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원서는 뭐 하는 거예요? 독서잖아요. 독서는 뭐예요? 재밌게 읽고 완전 빠져서 보는 거잖아요. 행간의 의미를 그냥 스토리 읽으면서 저절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중학교 시험 보잖아요. 무조건 잘해요. 그리고 심지어 원서 많이 읽은 애들은 중학교 영어 완전 쉽다고 그래요. 이게 왜 애들 중에 어렵다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왜 어려워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되게 이게 왜 어렵지? 다 쉬운 건데? 그리고 이렇게 원서 읽기 한 애들이 수능 영어 시험 문제를 한번 보신 학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수능 영어, 요즘 수능은 뭐 외워서 하기 이런 게 아닌 거 아시죠? 수능 영어 보면은 지문이 엄청나게 길어요. 이것을 하나하나 독해로 찝어보면서 해석하면서 보내더라고. 전체적인 막 지문 진짜 이만한 거 쭉쭉쭉 읽어내리면서 영어를 접하는 애들하고 차이가 안 나면 이상하죠. 원서로 그 영어를 접하는 애들은요, 수능 문제 그 지문, 아무리 긴 지문도 읽으면서 흐름을 놓치지 않아요. 흐름 놓치지 않아요. 왜 엄마표 하는 애들이 시험표로 시험하는 학습용으로 영어를 돌리면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우리가 한국말 다 하잖아요. 모국어 다 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국어 시험 볼 때 국어 공부 안 해요? 국어 공부는 따로 당연히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엄마표로 했어도 애들이 시험 때 되고 뭔가 테스트를 볼 때는 애들도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 보는 거죠. 다 아시잖아요. 국어시험 유리한 애들이 누군지. 어렸을 때 책만 읽은 애들은 국어시험 잘 본다. 이거 거의 아시죠? 영어에도 똑같아요. 영어도 책만 읽은 애들이 영어시험 잘 본다. 왜냐하면 국어나 영어나 다 뭐예요? 언어잖아요.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표 하시는 분들이 시험이나 나중에 학교 가서 문법을 몰라서 얘네들이 어려워할까. 그래서 나중에 좀 하다가 꼭 이런 갈등 겪으시는 분들, 엄마표를 굵직하게 하시는 분들 의외로 흔들리지가 않는데 어설프게 조금 하시는 분들 되게 갈등 많이 하시거든요. 내가 이쯤에서 좀 애들 그 학원으로 보내야 되지 않아? 학원 보내도 괜찮은데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엄마표로 쭉 오랫동안 책과 소리와 꾸준히 노출된 애들은 수능 듣기 시험 너무 쉬워요. 초등학교 애들도 수능 듣기 시험 너무 쉽다고 그래요. 이거 어려워하는지 왜 어려운지 그걸 이해를 못해. 수많은 오디오 그냥 들은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애들 머릿속에 몸과 마음에 머릿속에 다 박혀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의 포인트는 엄마표 영어와 학습용 시험용 영어가 따로 노는 게 아니다. 다 연결이 된다. 매우 연결이 잘 된다.
엄마표 원서와 영상으로 다져진 실력 어디로 도망 안 간다. 하지만 시험을 위해서는 공부는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면 성적 잘 나옵니다. 아셨죠? 너무 걱정해 마시고 열심히 해주세요. 엄마표 영어는 화이팅입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만 하고 바이바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바이바이.